이 돈을 안 주고 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상이 되게 좋습니다. 말투도 되게 친절하고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프리랜서를 한 지 2년이 됐거든요. 2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처음 어떻게 프리랜서로 마음을 먹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었어요.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 그리고 전에 다녔던 회사도 5년 정도 다녔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나름 이름도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회사 안에서 제가 맡았던 일은 회사에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교육으로 보는 교육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영상이라는 게 사실 비슷한 내용을 계속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상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루한 마음도 있었고, 새로운 일도 또 돈도 더 많이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거래처를 4개 정도 만들고 확보하고 나갔거든요, 회사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인이 너 프리랜서로 나오면 내가 일을 한번 줄게, 한번 내가 해볼게 라는 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숨고나 크몽 이런 플랫폼들 있죠. 저는 이제 숨고를 많이 사용했는데, 숨고를 통해서 딱 퇴사 직전에 미팅만 잡아놓고 퇴사를 딱 하자마자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몇 개 거래처를 이제 만들어 놓고 퇴사를 딱 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계약 성사율이 좀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행히 계약이 돼서 제가 이제 거래처가 한 그 당시에 4개 정도 됐었어요. 고정으로 매달 주는 거래처.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영상 제작이 홍보 영상이나 기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노동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매달 막 엄청 많이 따와서 엄청 많은 돈을 벌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들은 고정으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홍보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홍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고정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 보통 그럴 때 하겠죠.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정으로 일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스팟성으로 잡고, 고정으로 일을 잡는 것들은 당연히 유튜브에 매주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홍보성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제가 고정으로 거래를 확보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정 거래처를 4개를 확보한 상태였죠. 이제 되겠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1년이 채 안 돼서 거래처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업체가 이제 이런 업체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업체를 2군데나 만났었는데, 사무실을 쓰게 해주겠다. 내가 사무실을 쓰게 해준 대신에 돈을 안 받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월 몇 개씩을 좀 그냥 만들어줘라. 근데 대신 간단하다. 편집만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사무실 비용이 좀 월세가 나가니까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겠다. 공짜로 쓰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해서 영상 일을 따오면 나랑 수익을 나누자. 그리고 너한테 일을 주겠다. 뭐 좋은 조건이었어요. 나는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실제로 처음에 되게 느낌이 좋았던 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은 게 2명이었거든요. 한 분은 뭐 서로 큰 피해 없이 그냥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큰 싸움 없이, 큰 안 좋은 일 없이 마무리됐는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영상도 다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주고 사무실도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쓰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어디서 따와서 일을 준 거를 정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기다리게 되고, 몇 달이 지나도 정산을 안 해줘서 제가 결국에 그 사무실 이제 안 쓰겠다고 나오고, 나중에 천천히 줘라 해놓고 한 2달 지나서 또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되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같이 계속 일하기로 해놓고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냐. 황당하죠. 저는 정산이 안 되는 회사랑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산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결국 제가 그 업체를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겪었고,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이거 사무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잠수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약서 다 썼습니다. 그래도 정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잘 쓸 수 있는 업체들이랑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계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대기업, 공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정산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을 안 주고 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상이 되게 좋습니다. 말투도 되게 친절하고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조금 제가 여기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저뿐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기꾼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았고,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돈 받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래가 아니에요. 확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프리랜서를 하시기 전에 꼭 개인 채널을 만드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이제 시작하잖아요. 저처럼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널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한테 일을 주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 한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택을 소개해주는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런 식의 하나의 분야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딱 프리랜서를 했다면 좀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좀 더 힘이 생겼을 텐데, 그걸 느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상 제작자인 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영상 제작을 맡겨요. 얼마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홍보한다면 어디에 해야 돼요? 감독님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 마케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영상 먼저 생각을 하셔서,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이제 많으니까 감독을 먼저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 같은 감독들은 마케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영상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감독을 통해서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단계에서 거래가 안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까지 공부를 하셔서 하시면 더 좋고요. 결국은 요즘에는 얼마나 내가 힘이 있냐, 구독자, 팔로워 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알았지만, 제가 이제 고정거래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이런 더 생산적인 것들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콘텐츠로는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했고, 또 지금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프리랜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 제작에 대해서, 영상 제작자로서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리랜서는 2년이지만 영상 경력은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근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